설명할게요. 신경님,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외로움의 동그라미. 모르겠나의 밑줄. 모르겠는가? 잠시만요. 외로움이 있어? 궁금한가? 이쪽이구나. 궁금한가? 아니요. 서리법이죠. 그럼 외로우면 안 돼요, 모른대요? 몰라요. 알아요. 생각하고 대답해. 알죠.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라고 물어봤으니까 외로움을 안다는 이야기죠. 너와 너의 동그라미. 청자가 되겠습니다. 헤어져 돌아오는 헤어져의 체크. 어떤 상황이에요? 이별의 상황이죠. 이별함이라고 써주세요. 눈 쌓인 골목길에 눈의 밑줄. 시각 흰색이죠. 골목길에 새파랗게 밑줄. 시각 푸른색이죠. 근데 지금 보면 눈과 새파랗다 두 가지 색깔이 나와 있죠. 뭐라고 보통 설명했죠? 두 가지 색깔이니까 색채 대비였습니다. 색채 대비요? 네.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려움의 동그라미. 어때요? 1에서 3행 그리고 4행 내용이 비슷하게 시작되는 것 같죠? 앞부분이 문장 구조의 반복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잘라야겠어? 내용을 뭐뭐 하겠는가? 이거 뭐 어쩌겠는가? 이걸로 이제 시작하는 걸로 그 시의 구조를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내용이 잘 보여요. 그래서 1년에서 3년까지는 방금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가난해도 외로움을 안다. 외로움을 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겠는가 했으니까 두려움을 안다 라고 되겠죠. 두 점을 치는 소리. 점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점은 가로 열고 경전법이라고 써주세요. 경전법이요? 경전법. 이 경전법이라는 건 뭐냐면 경전법이라는 건 지금은 시분법입니다. 시분법이요? 네, 현재 땡땡 시분법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시하고 분하고 언제 쓰지? 시간에 나타낼 때. 그치, 시간 나타날 때 쓰지. 근데 옛날에는 이 시간과 분으로 표시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경전법은 과거 땡땡 현재 시분법 썼지? 아래 과거 땡땡 경전법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경전법 같은 경우에는 뭐 사경 1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사경 1점, 삼경 1점 이런 식으로 보통 작품에서 표기가 돼요. 근데 이 경전법이 나타나는 시기들은 대부분이 저녁 시간 혹은 새벽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전 시가를 배우게 될 텐데 고전 시가 배울 때도 작품 안에 막 삼경에 올 때요, 삼경이에요, 사경이에요 이러잖아.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뭐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다. 새벽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점을 치는 소리 거기에 청각 이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또 이 두 점 치는 소리가 뭔가요?
의미를 모를 수 있거든요. 이 두 점 치는 소리는 지금은 저녁 10시 돼도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나갈 수 있지? 옛날엔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거기에 통금 시간이라고 적어주세요. 어디에요? 응? 두 점을 치는 소리의 통금 시간. 두 점을 치는 소리의 통금 시간.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가면 막 붙잡혀서 혼나고 그래요. 경찰한테 잡혀서. 이해됐죠?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호각소리의 밑줄. 호각이 뭔지 알아요? 호루라기 소리입니다. 호각은 호루라기예요. 소리니까 청각이죠. 자르고 메밀묵 사려 소리에 메밀묵의 체크. 자, 이제 메밀묵은 저렴한 식재료입니다. 저렴한 식재료. 저렴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걸 파는 소리래요. 사려 하는 소리. 그래서 이것도 청각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계속해서 청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 기계 굴러가는 소리의 체크. 이것도 청각이죠. 자, 그러면 두렵대. 뭐가 두렵대? 두 점을 치는 소리. 통금 시간이 두려웠고, 호각 소리, 호루라기 소리가 두려웠고, 메밀묵 사려 소리, 가난이 두려웠고,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얘는? 멈추지 않는 공장. 왜냐?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미 통금 시간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 멀리서 계속해서 밤새 기계가 굴러가고 있대. 그러니까 공장이 멈추지 않는 게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였죠. 다음,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그리움의 동그라미. 자, 이번엔 또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움을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소. 엄마의 밑줄. 보고 싶소라고 했으니까 엄마는 그리움의 대상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없이 내어보지만 엄마 봤대 못 봤대? 못 봤대.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까치밥의 체크. 까치밥이 뭔지 기억나? 기억 안 나? 까치밥에 밑줄 치고 거기다가 자연을 배려, 배려요. 네, 공존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연을 배려하고 공존하는 소재죠. 진짜 기억 안 나냐 이거? 네. 어. 이게 뭐예요? 이제 이 깍치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가을 되면은 감을 따잖아요. 감 따는 거 알지? 나무에서 감 따는 거. 감나무에서 감을 따. 그래야 먹지. 근데 이제 일부러 까치밥은 다 따지 않고 하나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걸 다 따버리면은 곧 있으면 겨울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다 따먹어서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 까치는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 새들 조류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게 바로 까치밥. 인간이 자연에게 베푸는 배려입니다. 이해됐죠? 알겠지?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새빨간의 체크. 이거는 이제 시각이죠. 그러면 새빨간은 뭘 꾸며주는 것 같아요? 감을 꾸며주는 것 같죠? 이해됐죠? 그리고 바람소리의 밑줄, 별표. 이게 좀 중요해요. 자, 소리니까 청각이죠. 이건 이해됐죠? 바람은 촉각이지. 이것도 이해돼? 그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피부로 느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촉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바람 소리는 원래 표현하고 싶은 건 바람일까 소리일까? 소리. 원래 표현하고 싶은 건 바람일까 소리일까? 바람. 바람일까 소리. 바람. 소리일까? 소리. 소리겠지. 원래 표현하고 싶은 거는 뭐, 그래, 그냥 바람으로 보자. 일단 바람으로 봐봐. 바람 소리니까 바람이 피부로 느껴지는 거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지. 촉각에서 청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공감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감각이요? 네, 공감각. 기억나요? 설명했었는데. 강이에요? 네, 공감각이요. 감각적이다 할 때 감각입니다. 감각이에요? 아니 감각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봐 이거 쏘는 공감각. 맞아. 공감각. 이해됐죠? 어려워요. 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이건 지금 시각, 청각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감각으로 가면 되는데. 다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사랑의 동그라미. 그럼 이번에 뭐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내 볼에 와닿던의 밑줄. 뭐예요?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왜 과거 시제를 썼죠? 헤어졌어. 그쵸. 맨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별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네 입술의 뜨거움의 체크, 촉각.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속삭이던 던의 체크. 이것도 과거 시제입니다. 네 숨결을 느낀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촉각이죠. 바람에 대한 이야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의 체크. 이것도 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와닿던, 속삭이던, 터지던 이 세 가지가 다 과거 시제로 흘러가게 된다. 과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울음, 밑줄, 청각. 이해됐나요? 그래서 화자는 뭘 알고 있다?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보시면 어떻게 내용이 잘라져요? 처음에는 외로움,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그리움, 네 번째는 사랑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가 같았던 걸로 내용을 나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외로움을 알고요, 두려움도 알아요. 그리고 그리움도 압니다. 사랑도 알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마지막 줄이 개 비참해요.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의 체크. 여기서의 이것은 뭐가 되는 거죠? 위에서 말했던 것. 정신 차리세요. 앞에서 계속 다 안다고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들은 그래서 여기서 위에 말했던 그리움,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사랑이라는 것들이죠. 이것들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 감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대?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의 체크. 그 이유가 뭘까? 현실 때문인 거죠. 왜 이걸 현실로 봤지? 아래 제목이 뭐예요?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를 쓴 목적은 뭐다? 가난한 그 산업혁명 시기, 우리나라에서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올라가던 시기에 그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도 그리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외로워할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당장 돈 벌어야 돼서 그런 감정들을 싹 다 배제시키고 일만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까요? 연쇄적 표현의 체크. 연쇄적 표현 밑줄. 연쇄적 표현이 뭐였죠? 연쇄적 표현이 뭐예요? 위에 써볼까요? 연쇄법. 연쇄법이 뭐였죠? 말꼬리 잡기였죠. 말꼬리 잡기는 뭐가 예시가 있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기억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리고 빨가면 사과. 어때? 말꼬리 잡기 하고 있지? 이게 바로 연쇄법입니다. 근데 본문에 연쇄법이 있나요? 없나요? 고문해요? 고문? 본문에요. 진짜. 아니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고문 본문 본문에 연쇄법 없죠? 없어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유사한 통사구조. 통사구조의 체크. 통사구조 뭐랬죠? 통사구조가 무슨 뜻이죠? 반복 통사구조가 무슨 뜻이죠? 동사구조요. 반복 아니지. 아니 뒤에 반복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 반복이란 말이 나오겠어? 비슷한 말이에요. 아 오케이 비슷해. 문장구조라고 적어주세요. 동사가 문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보통 문장구조라고 배우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통사구조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문장 성분을 도치의 체크. 도치요? 네. 도치가 뭘까요? 어따예요? 도치. 어? 도치 어디다 줄까요? 도- 도치를 그냥 묻혀도 3번 선택지에 도치 있죠? 쓰라는 거잖아. 도치에 밑줄 치시면 됩니다. 도치라는 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어순이 바뀌었다. 어순이요? 어순이 또 뭔지 모르겠지? 저 어순은 말의 순서입니다. 어순. 어순이 바뀌었다가 도치에 대한 이야기고요. 거기서 말하는 어순이라는 것은 말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예시를 들어줘야 뭐가 말의 순서가 바뀐 건데요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 도치라는 것은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먹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내가 먹었다 배가 고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돼요? 서술어가 뭐하냐? 서술어가 맨 앞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이해됐나?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쵸? 그럼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게 좋은 말이 편하게 원래 우리가 쓰는 말의 순서일까? 아니면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난하다고 해서 모르겠는가?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을까? 두 번째 게 맞겠지? 이해돼?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환기의 밑줄. 환기가 뭐였죠? 국어 문학에서 환기는 떠올리다입니다. 떠올리다라고 적어주세요. 한기가 어디쯤인데? 생각이 뭐라고요? 떠올리다. 이해됐죠? 화자가 포기해야만 하는 감정들을 열거하였다. 열거의 체크. 열거는 몇 개 이상? 2개 이상. 3개 이상이라고 쓰자. 3개 이상. 2개 이상 하면 또 2개에도 포함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포기해야 하는 감정들은 뭐였어요? 그리움, 두려움, 외로움, 사랑. 4가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걸 열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화자가 안타까워한다. 왜? 화자가 누구라서? 노동자라서요. 2번 보겠습니다.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이다. 맞는 말이죠? 고향을 떠나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 아까 그리움에 엄마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가난해도 진실로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거기에 체크. 진실로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해피엔딩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인가요? 아니었죠. 뭐였어요? 사랑을 다 알아. 근데 뭐 해야 된대? 버려야 된대. 왜 때문에? 가난해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로 도시의 풍경과 노동자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도시의 풍경,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2점을 치는 소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인간적 감정을 포기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제시하였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시에서 주제는 뭐야? 안다. 다 버려야 노동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올바른 건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다음 거요. 김소월의 먼 후일 보겠습니다. 김소월의 밑줄. 김소월은 그때도 말했죠. 남자라고요.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시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특징이에요? 여성적 어조가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여성적 어조. 남자인데 말투가 좀 여자 같아. 그리고 그 다음은 민요적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요적이라고 적어주고 가로 열고 삼음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민요적 뭐라고? 민요적 율격. 음보율이 삼음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되게 전통적인 시를 따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작품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작품이에요. 먼 훗날의 밑줄. 지금인가? 미래죠. 미래라고 적어주시고요. 당신 동그라미. 당신이 누구죠? 시적 대상이 되겠죠? 이 시를 쓰는 대상. 당신이 찾으시면의 밑줄. 진짜 찾았나? 아니지. 미래에 찾으시면이니까 무슨 법 배워야 돼요? 현실을 가정했다. 가정법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때 내 말이 가정하는 거. 그때 내 말이 내 동그라미 화자죠? 잊었노라의 체크. 그러면 잊었대 안 잊었대? 안 잊은 거지. 그러면 이 말은 제대로 된 말인가? 무슨 법? 반대로 말했죠? 무슨 법? 서리법? 반대로 말했어요. 반어법. 역설법이랑 헷갈릴 수 있어. 왜? 역설법이랑 반어법이 원래 제일 헷갈려. 일단 반어법이라고 외워야 돼요. 역설법은 문장 자체에 써진 게 문제가 있어야 돼. 써진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소리 없는 시끄러움. 소리 없는 거의 속성과 시끄러움의 속성이 공존할 수 있나? 없지. 이게 역설법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문장이. 이해돼? 근데 여기서의 잊었노라는 말은 되지만 하고 싶은 말이랑 반대이기 때문인 거죠. 당신이 속으로 남으라면 네가 만약에 속으로 나를 또 조지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다. 그리다의 밑줄. 여기서의 그리다는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다가 나오면 대부분 다 그리워하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리워하다. 이해됐나요?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믿기지 않아서의 체크. 뭐가 믿기지 않았을까? 너와의 이별.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오늘도 어제도의 체크. 항상이란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항상 안 잊고 먼 훗날 언제? 네가 찾아오는 날. 그때 잊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왜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먼 훗날 그때 잊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네가 올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왜?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이지. 찾을 일은 없겠지만 진짜 만약에 찾는다면 난 그때 너를 잊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난 죽었다 깨나도 못 잊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3번 보겠습니다. 이 시에 가세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각 연의 마지막 행을 연의 체크, 마지막 행의 체크, 같은 시어의 체크. 자, 그러면 각 연이니까 두 줄씩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마지막 행이니까 두 줄씩 있는 것 중에 다 아랫줄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시어니까 뭐가 반복됐어요? 잊었노라, 잊었노라가 반복되었네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점층적 표현을 통해서 점층적 표현 체크. 점층적 표현이 뭐라 그랬죠? 점점 층을 쌓아서. 그렇지. 점점 층을 쌓아서 어떻게 더 크게 와닿아야 돼. 이해됐나? 앞에서 계속 뭐야? 나 너 못 잊었어. 계속 반복했지. 한 번 말할 때마다 층이 쌓이는 거지. 이렇게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 너 죽었다 깨나도 못 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3번 보겠습니다. 시적 대상과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시어를 반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맞아요? 뭐에 대한 이야기죠? 시적 대상과 화자의 정서, 그리워하다가 막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잊었노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번도 맞는 말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했다.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죠. 떠난 임에 대한 화자의 미련 못 잊어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미련이 맞는 거죠. 여기서의 여튼 5번 보겠습니다. 역설적 표현의 밑줄. 역설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쓰였다? 반어가 쓰였다. 역설 말고 반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는 위에 작품 그 위 본문이랑 가장 많이 이렇게 같이 함께 나오는 작품이에요. 볼까요? 네, 화자죠. 그대 시적 대상입니다. 시적 대상을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사소한 일에 미칠.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체크. 그대를 보리라의 체크. 보리라에다가는 의지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생각해봐. 이 사소한 일이라고 말한 건 무슨 표현법일까? 화자인 나가 상대방이 그대를 생각한대. 근데 사소하게 생각한대. 사소하면 나에게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가 작은가? 작은 거지. 근데 네가 힘들 때 내가 그 사소함으로 너를 불러주겠대. 그러면 그 마음은 사소한 걸까 큰 걸까? 큰 거겠지. 힘들 때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계속 사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면 이거에 바로 무슨 법이에요? 반어법인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반어법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방 올려주면 돼요. 네. 아니면 뭐 반어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낙화. 이 작품은 별표. 아주 어려워요.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아주 중요해요. 이것도 중학교 때 나와요? 중1인가? 중2인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가야 할 때의 밑줄 언제겠어요? 언제겠어요? 가야 한대요. 지금? 언제겠어요? 무슨 지금이야? 지금 아니고 미래. 가야 그럼 뭐? 아니 가야 할 때 보통 보통 어르신들이 막 이제 갈 때 됐지 하면은 뭐 지금 간다는 이야기 아니야. 근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죽음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서 누군가와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가야 할 때는 이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의 체크. 궁금해? 안 궁금하지? 무슨 법? 오케이, 서리법. 그러면 얘가 하고 싶은 말은 가야 할 때를 알고 꺼지는 애는 정말 나이스한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그럼 벌써 딱 나오지. 뭐야? 헤어져야 할 때 바로 꺼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봄의 체크. 자, 봄은 모든 문학에서 봄은 설렘, 사랑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가을 되면은 옆구리 시리다라는 표현 들어봤죠? 가을 타나봐. 가을 타나봐. 그거 뭐야? 외롭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봄은 항상 설렘을 느끼게 되는 게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가을 하면 외로움을 느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제 겨울은 죽음이죠. 그래서 봄 한철을 격정을 인내했다. 봄은 설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체크. 뭐하고 있대? 이별하는 중이래. 자, 그러면 또 생각해보자. 봄 하면 뭐가 피죠? 벚꽃도 포함된 모든 꽃들이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봄은 원래 꽃이 피는 계절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문학적 세계에서는. 그래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네. 그럼 이 사랑은 원래 뭘 의미하는 걸까? 사랑이 지나? 뭐가 지는 거지? 봄에? 꽃이 지는 거지. 이제 봄이 폈다가 봄에 꽃이 폈다가 한 5일 정도 있으면 꽃이 사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사랑은 꽃이 되겠습니다. 꽃. 자, 근데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지는 것은 해가 진다, 꽃이 진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구체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표현 방법이 쓰였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어가 쓰였다. 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 감각으로 느낄 수 없어. 뭘? 사랑을. 근데 뭐래?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했단 말이지. 이것은 뭐만? 구체적인 사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어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상적 관념이에요? 네, 관념이라는 것은 개념과 관념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분분한 낙화 점점점 동그라미 점점점 동그라미. 무슨 법? 생략법.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의 밑줄 별표. 어때? 이 문장 좋아? 이 문장 좋아?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지? 축복이랑 결별. 그치? 서로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바로 무슨 법? 그렇지, 역설법. 이해됐나요? 근데 역설법은 중요한 게 반어법은 어차피 이 새끼 반대로 말한 거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잊었대 안 잊었대 안 잊었대 이렇게 갔잖아. 이 역설법은 두 개가 서로 다른 단어가 있잖아. 그래서 역설법은 가로 열고 이면적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면적 의미 파악. 이제 여기서 이제 이면적 의미라는 것은 방금 너네가 뭐랑 뭐가 다르다 그랬죠? 결별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역설법을 표현한 거를 우리가 감상을 할 때에는 어떤 걸 결별이라고 했고 어떤 걸 축복이라고 했는지야. 근데 결별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배웠지.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꽃이 떨어지는 거, 사랑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축복이래.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왜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됐나? 한번 볼까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그러면 맨 앞에 1년에서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알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가야 할 때니까 이 사람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별해야 한다. 무성한 녹음의 체크. 녹음이란 단어는요, 푸른 그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푸른 그늘이라고 적어주세요. 녹색 그늘이에요. 녹색 그늘. 녹음이요? 네. 여기서의 음은 이제 음지라고 해가지고 그늘진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녹은 녹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푸른색이 그늘처럼 쫙 깔려있는 계절은 언제죠? 여름이죠. 그래서 녹음은 여름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의 체크. 이것은 이제 가을이 되는 거죠.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꽃답게 죽는 것은 사랑은 지고 있다 이 내용과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청춘은 사랑, 꽃이 되겠습니다. 청춘, 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안 쓰냐? 다 썼냐? 자, 그래서 근데 봐봐. 이제 계절의 흐름이 나타났지. 뭐부터 나왔어? 봄. 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제 꽃이 지고 뭐가 와?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와. 이해됐나? 근데 봄, 여름, 가을이 돼서 꽃이 지고 열매가 일어나는 것은 보통 뭘로 설명을 하죠? 우리는 이걸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성숙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열매 맺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축복이 되는 거죠. 위에서 말했던 거. 이해됐나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은 봄에서 내가 사랑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래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또 진짜 축복은 어떤 의미일까? 아래 봅시다. 헤어지자 청유형입니다.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섬세한 손길의 체크. 누구의 손길일까? 하롱하롱 꽃잎의 손길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인법이 쓰였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하롱하롱의 체크 뭐예요? 의태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성상징어에 대한 이야기.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기들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자, 그래서 뭐예요? 이별이 슬프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숙하게 된다. 이게 바로 좋은 이별의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유의 분명한 뒷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헤어져. 너무 슬퍼. 근데 중요한 건 이별을 하면은 내가 다음에 이런 사람 안 만나야겠다.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날 때는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별에 대한 성숙인 거죠.
이해됐나요? 납득됐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거지 뭐. 니네가 친구 사귀었는데 이 새끼 손절했어. 아, 다음에 친구 사귈 때 이런 새끼랑 안 만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이해됐나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탄과 독백의 어조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다. 맞아요? 틀려요? 영탄이니까 감탄이죠.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예요? 서리법이기도 했고 감탄도 들어있죠. 아름답다고 막 감탄하는 중이잖아.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역설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깨달음을 전달했다. 역설법 아까 있었죠? 맞는 말. 의인법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의인법이 뭐였죠? 여기 어디 쓰였죠? 네, 꽃잎이 지는 날, 그 꽃잎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별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맞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계절의 순환을 강조했다. 계절의 순환, 순환이 밑줄. 만약에 순환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 내용에서 뭐가 돼야 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이야기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은 봄, 여름, 가을에서 끝났지? 그래서 순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은? 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생략법을 활용하여 느끼는 감동과 예언을 표현한다. 그거 어디 있었죠? 저 맨 위에 분분한 낙화 점점점 생략법 설명했었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 6번 보겠습니다. 낙화는 인간사의 이별을 꽃에 떨어짐에 비유한 시이다. 이별의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지려는 기대감을 계절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의 밑줄.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계절이 실컷 나왔던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라고 되어 있던 부분. 그래서 사연이 되겠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3번의 답이 5번이에요. 3번은 아까 너무 했던 맞아. 예.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쉬었다